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엔비디아 3000번대가 출시되면서 컴퓨터 시장이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정말 핫하죠. 가격 문제부터 시작해서 크래시 이슈까지 잡다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능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죠. 1000번대에서 2000번대 넘어올 때보다 물론 그때가 유독 향상폭이 적긴 했지만 이번엔 80ti도 아닌 80급에서 4K 60프레임 고지를 점령했으니 심지어 사이버펑크 같은 고사양 게임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 컴돌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줄 잘 타는 불쏘시개가 되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3000번대 빨아주는 게 좀 심했는데 이번 영상에선 기가바이트의 3080 제품을 살펴볼 거예요. 바로 같이 보시죠. 기가바이트 RTX 3080 게이밍 OC 10기가 제품은 2020년 10월 18일 현재 일시 품절이 떠 있어서 가격 확인이 어렵지만 일단 유통사 JC현 말로는 권장 소비자가를 부가세 포함 100만원 초반대에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물량 좀 풀렸으면 좋겠다, 그죠? 기가바이트 그래픽카드 라인업 중 미들급에 해당하는 제품인데요. 그런 만큼 상위급 어로스 라인 제품들보다는 감성과 성능 면에서 약간 부족하지만 엔트리급 이글보다는 확실히 성능상 상위에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길이 320mm, 너비 129mm, 높이 52mm로 약 2.7에서 3슬롯 정도 쓰는 거대한 그래픽카드예요. 심지어 길어. 어우야, 크고 길어요. 부럽네. 3080 칩셋인 만큼 기본적으로 8704개의 쿠다 코어가 구성되어 있고 10GB GDDR6X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쿠다 코어가 전세대 80에 비해서 딱 2배 늘어났는데 이게 내부 구조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동시에 못하던 걸 동시에 할 수 있게 됐다나?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성능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대로 오면서 엔비디아도 PCIe 4.0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데온이 선수를 치긴 했지만 시장 상황상 의미가 무색했죠. 분발 좀 해라 라데온. 각 회사마다 그래픽카드 라인업이 있고 보통 상위 라인업으로 갈수록 제품의 디자인과 구성품 등 흔히 말하는 감성이 잔뜩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아지는데 그와 함께 3080의 자체 스펙과는 별개로 부스트 클럭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기가바이트의 3080 게이밍 OC 모델은 미들급 제품으로 엔트리급 이글과 하이엔드급 2인자 어로스 마스터 클럭의 중간 지점인 1800MHz의 부스트 클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보다 5% 높은 클럭이네요. 테스트하면서 보니까 2000도 넘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3000번대로 오면서 전반적으로 전력 소모가 늘었는데요. 3080 레퍼런스 제품만 놓고 비교를 해도 2080 Ti 레퍼런스보다 60W 높은 320W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상에 이 제품의 최대 사용 전력에 대한 부분은 나와있지 않지만 전격 750W 이상의 파워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3080 구매를 앞두신 분들께선 사용하고 계신 파워를 꼭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전력 소모가 늘어난 만큼 제품의 전원부도 보강이 되었는데요. 기가바이트 3080 게이밍 OC 제품은 13 플러스 4페이지의 전원부로 레퍼런스보다 1페이지 보강된 전원부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외형은 거대한 펜 3개를 중심으로 이쪽 저쪽으로 돌출점이 많은 모습이에요. 미들급답지 않은 밋밋한 인상이 아닌 강렬한 인상을 남겨줍니다. 중심부에는 다크 실버가, 외곽 부분엔 라이트 실버가 사용돼서 식상할 수 있는 컬러 스키마를 한층 개선한 모양새고 각 부분의 높이 자체도 외형만큼이나 격렬해서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사실 제 취향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전반적인 그래픽카드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정형화됐구나 생각했었는데 이번 3000번대 그래픽카드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많이들 출시돼서 굉장히 놀랍고 한편으론 너무 행복해요. 이쁜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픽카드의 쿨링은 윈드포스 3X라는 이름도 거창한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90mm 펜 2개와 80mm 펜 1개 그리고 7개의 구리 히트파이프, GPU와 직접적으로 닿는 구리 플레이트로 최고의 냉각 성능을 추구하되 제로 펜 기능까지 얹었다고 합니다. 기가바이트에선 이 제품에 사용된 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듯한데요. 펜 베어링에 그래픽 나노 윤활 방식을 사용해 일반적인 슬리브 펜보다 2.1배 정도 긴 수명과 정숙성을 제공하고 펜 자체도 자세히 보시면 독특한 무늬가 그려져 있어 공기 흐름을 증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가운데 펜만 반대 방향으로 돌게 생겼죠. 같은 방향으로 돌 때 생기는 와류를 막아 냉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거야 뭐 온도 보면 알겠죠?
그쵸? 그래픽카드 후면도 장난 없습니다. 만져보기 전엔 차갑다고 느껴지는 메탈 백플레이트에 후에 설명드릴 방열판이 보이는 디자인, 그리고 그 주위의 타공들, 인위적인 느낌은 조금 들지만 그래도 그래픽카드의 분위기와 적당히 박자를 맞춰주는 듯합니다. 디스플레이 단자는 DP1.4A 단자 3개와 HDMI 2.1 포트 2개로 구성되어 사용자 환경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 제품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외형적인 포인트는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우측 끝에 있는 히트싱크입니다. 아시다시피 3000번대 레퍼런스 제품의 경우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쿨링 솔루션이 적용됐는데 기판 자체가 독특하게 디자인된 영향인지 비레퍼 제품들도 우측 끝은 내부 방열판을 외부 공기가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가바이트 3080 게이밍 OC 제품도 그런데요, 보시는 대로 백플레이트가 뻥 뚫려 있고 팬에서 당겨오는 공기가 히트싱크를 그대로 뚫고 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만큼 방열판이 커진 것도 있으니 열 축적과 열 해소 측면에서 기존보다 우위에 있겠죠. 두 번째, 전원 단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3080 레퍼런스 제품의 경우 전원 단자의 위치가 분명히 이전과 같은 기판 끝이지만 쿨러의 중간 부분에 오게 되었는데요, 기가바이트 3080 게이밍 OC 제품은 기판에 단자는 붙여놓되 별도로 연장 케이블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그래픽카드의 이미지처럼 전원 단자를 옮겨 놓았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영역이 아니지만 친숙한 방식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RGB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발광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측면에 기가바이트 로고와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발광면 RGB가 전부인데 RGB의 기가바이트인 만큼 당연히 자사 프로그램 RGB 퓨전 2.0과 호환되고 적당히 미들급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무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저 쓰실 분들은 다른 그래픽카드를 알아보셔야겠죠.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대강 말씀드렸고, 기능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듀얼 바이오스가 지원됩니다. 여기 보시면 작게 바이오스 OC 사일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듀얼 바이오스 기능을 지원해서 OC 모드와 사일런트 모드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제로 펜이 지원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카드를 고르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보증은 최대 4년으로 기본 3년을 지원하지만 제품 구입 후 30일 이내에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 1년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구입하신 분들은 꼭 등록하셔야겠죠. 이제 그래픽카드 자체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 짓고 성능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유튜브에 올라온 3080 테스트 영상 같은 거 보면 인텔 시스템으로 진행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테스트에선 현존 라이젠 CPU 중 가장 게임이 성능이 좋은 3800XT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물론 교차 비교를 위해서 1700KF도 테스트를 진행했으니 영상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테스트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좌측이 라이젠 시스템, 우측이 인텔 시스템이에요. 라이젠 시스템의 경우 PBO를 활성화한 상태로 램 프로필을 DOCP 3200 클럭으로 테스트했고, 인텔 시스템의 경우 전력 제한을 해제하고 XMP 3000 클럭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는 3D 마크를 돌려봤어요. 가장 대표적이죠. 먼저 타임스파이입니다. 라이젠 3800XT를 테스트한 결과 총점 16300점에 GPU 18203점을 기록했고 CPU는 1237점을 기록했습니다. 2080 Ti가 GPU 점수에서 14000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4000점이나 오른 거면 엄청나죠. 1700KF에서도 테스트한 결과 총점과 CPU 점수는 아주 소폭 낮아졌지만 GPU 점수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타임스파이 테스트 시 그래픽카드의 최고 온도는 두 시스템 모두 63도로 생각보다 낮은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라이젠 시스템에서 총점 31,368점, GPU 42,566점, 피직스 25,123점에 컴바인 12,065점을 기록했습니다. 전세대 2080 Ti와 비교 시 3만점대 후반이던 GPU 스코어에 비해 4만점을 돌파하는 점수를 찍어줬습니다. 지리네요. 1700KF는 총점과 피직스, 컴바인 점수에서 3800XT 시스템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GPU 점수는 44,205점으로 AMD 시스템에서보다 2000점가량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타임스파이 테스트 시 그래픽카드 최고 온도는 AMD, 인텔 각각 62도, 63도로 파스 테스트 때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PCB 기판을 초과해서 부착된 히트싱크와 기가바이트가 자신하던 펜 디자인의 영향인 듯 싶습니다. 오, 이런 거 보면 기가가 좀 하는데 게임 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HD에서 테스트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국민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국민 옵션과 풀 옵션 두 가지 모두 비교해봤어요. 먼저 국민 옵션입니다. 좌측이 3800XT, 우측이 1700KF인데요.
평균 프레임은 3800XT에서 182프레임, 1700KF에서 192프레임으로 1700KF 쪽이 더 높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GPU 사용률에서도 1700KF가 약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풀옵에서는 3800XT가 171프레임, 1700KF가 182프레임으로 국민 옵션이었을 때보다 전반적으로 10프레임씩 빠진 모습입니다. 부하가 올라간 만큼 GPU 사용률도 올라간 모습인데요. 역시 배그인가? 풀옵에서도 인텔 시스템에서 더 높은 프레임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디비전2입니다. 가장 높은 옵션에서 다이렉트X 12는 킨 상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라이젠 시스템에선 평균 프레임 155프레임에 총점 13803점을 기록했고, 인텔 시스템에선 평균 131프레임에 총점 11708점을 기록했습니다. 디비전2에선 라이젠 시스템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AMD 파트너 게임인 만큼 AMD 쪽으로 최저가가 좀 더 잘 돼 있겠죠. 마지막으로 모던 워페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옵션으로 진행을 해봤어요. 라이젠 시스템에선 195프레임을, 인텔 시스템에선 무려 241프레임을 기록했어요. 제가 3080 특가를 인텔 시스템으로 구성한 이유를 다들 아시겠죠?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암튼 이렇게 게임 성능까지 싹 알아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스트 구간에 따라 프레임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충 이 정도 성능이다 판단하는 자료로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기가바이트 3080 게이밍 OC 제품을 리뷰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긴 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 디자인의 역동적인 느낌은 이전 세대 2080 Ti 어로스 제품들의 역동성에 그래도 한 80% 정도는 따라와주는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의 성능이랑 쿨링은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거기다 구매일 30일 이내에 제품 등록만 하면 보증기간이 1년 늘어나 보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제품이 들어오면 말이죠. 재고를 좀 달라. 제발 좀. 암튼 3080 출시 이후 2000 넘어가면 크래시 나는 이슈 생기면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드라이버 업데이트로 픽스되고 나름 잘 처리된 것 같아서 좋아요. 고클럭 크래시 이슈 때문에 뿔딱 아닐까 걱정도 했었는데 드라이버 업데이트로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고 부스트 클럭도 빵빵 잘 밀어주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이번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3080 사용 시 라이젠 시스템과 인텔 시스템에서의 차이를 살펴봤는데 확실히 아직까지 게임 성능은 인텔 시스템에서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라이젠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라이젠 4세대 발표됐는데 그때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PCIe 4.0 얘기도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이론상 PCIe 4.0은 3.0보다 대역폭이 2배 가까이 늘어요. 이번 시스템 구성에서 1700KF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품은 PCIe 4.0을 지원하는 만큼 과연 괄목할 만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1% 내외의 차이밖에 없는 수준이라 사실상 오차범위 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단순 비교로는 PCIe 4.0이 가시지만 아직까지는 그 대역폭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CIe 4.0은 라이젠에서 스타트를 끊었지만 인텔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두 회사 모두 4.0을 제대로 지원하는 상황이 된다면 하드웨어 레벨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레벨에서도 개발사와 제조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그건 그때 가서 볼 얘기고요. 그쵸? 그때 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PCIe 4.0을 지원하니까 지금보다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제발 좀 지원해라 인텔아. 결론입니다. 기가바이트 3080의 역동적인 디자인과 투톤 실버 컬러, 최대 4년의 무상 보증 기간까지 재고가 있다면 다른 쟁쟁한 녀석들 사이에서도 같이 경쟁해 볼 수 있는 나름 든든한 녀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제품 좋은 거 알았으니까 AS 기간 늘릴 만큼 AS도 좀 제대로 해줘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